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한인들을 비롯한 16개 아시안 단체들은 어제인 21일 오후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이번 애틀란타 지역 3곳에서 연쇄 총격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관 입구에 조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관 입구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지역사회가 마련한 추모 집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 빗방울이 떨어지자 주최 측은 행사 집회 장소를 회관 실내로 옮겨 진행했습니다. 애틀란타 목사회 회장 유희동 목사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범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들어 아시안에 대한 적대감이 늘고 있다며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을 비롯한 총 8명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을 도울 방법에 대해 다 같이 모색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등 16개 아시아계 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범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아시안 혐오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둘루스 소재 균앤몰 뷰티 마스터 앞 주차장에서 촛불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지난 20일 주청사 앞 리버티 플라자에서는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21일에는 연쇄 총격 현장에서 추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샘박 주 하원의원과 비 뉴엔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존 오소프 의원과 라파엘 워녹 의원 등이 나와 증오 범죄에 대한 규탄 연설을 했습니다. 뉴엔 주 하원의원은 특별히 이번 연쇄 총격 사건으로 다수의 아시안 여성들이 희생됐다고 말하며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존 오소프 의원과 라파엘 워녹 의원도 이번 사건에 총기가 사용됐다며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쇄 총격 현장에서도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 교회와 단체들을 비롯해 지인들이 함께 추모 현장을 방문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는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053만 7,562명, 누적 사망자는 55만 5,449명입니다.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1,0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58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4만 3,675명, 누적 사망자는 16,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9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0만 2,707명, 신규 1,374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2,639명, 누적 사망자는 970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0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7,343명, 누적 사망자는 1,15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7,405명, 누적 사망자는 89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4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4,079명, 누적 사망자는 84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16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홀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210명, 누적 사망자는 39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립국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19,945명, 가족 없는 미성년자 9,297명이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1월에 비해 각각 168%,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같이 미립국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친화적 정책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미립국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텍사스주에 마련된 2개의 가족 수용시설 외에 가족 단위 미립국자들이 호텔에 체류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용의자 로버트 아론 롱이 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밀턴 소재 크랩애플 제1침례교회는 21일 교인 투표를 통해 로버트 롱의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 측은 성명을 통해 롱의 신도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새 생명을 얻은 신자라는 것을 더는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롱은 부모와 함께 주일 예배와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등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자였고 총격 사건이 터진 이후 롱이 다녔던 교회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 벨트라인에 위치한 이스트사이드 트레일에서 6명의 벽화가의 새로운 작품들을 전시 중입니다. 코트니 브룩스 애틀랜타 벨트라인 사내 큐레이터는 뉴랜 브루잉 컴퍼니부터 랄프 맥길 블러바드 사이에서 벽화들을 보실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변화의 반영으로 알려졌고 10개의 벽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벽화들은 이스트사이드 트레일 공사 현장 가벽에 설치되어 있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른 장소에 영구적으로 전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지난 토요일 열린 LA 레이커스전에서 5점차 승리를 가져오며 동부지구 4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발목 부상을 당하며 경기장을 일찍 떠나게 되었고 LA 레이커스는 팀의 에이스의 부재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호크스의 존 콜린스는 27득점 16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트레이 영은 14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크스는 오늘 저녁 10시 LA 레이커스를 상대했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레이커스의 한 지붕 두 가족인 LA 클리퍼스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